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매물을 과연 사도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될지,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호구 잡힐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많은 분들은 부동산을 가기 전에 지금 시세도 좀 알아보고 호가도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지역 분석도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3가지 요소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로얄동을 무조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준점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매물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 적당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한데,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손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호갱노노에 들어가시면 왕관이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셔도 되지만 무조건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냐면, 그 단지는 거래를 많이 해보신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매물이 어떤 가격에 가장 빠르게 매도가 될 건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찾는지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로얄동을 먼저 찾으세요. 로얄동은 보통 역세권이면 여기랑 가장 가까운 동,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초품화죠. 초품화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빨리 갈 수 있는 동, 그리고 뭐 상권을 좀 누릴 수 있다, 그럼 상권이랑 가까운 동,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방문하시는 단지의 부동산 소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걸 이렇게 먼저 파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매물이 8억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동 자체가 가지는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나열해 보시고요. 제일 첫 번째, 선호되는 동, 로얄동을 먼저 알아놓은 다음, 그 로얄동이 최근에 실거래가가 얼마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매도 호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보고 있는 이 동의 매물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로얄동의 매물의 가격을 알아놓고 난 뒤에 내가 보고 있는 매물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점이 되는 이 선호되는 동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매물 간의 비교예요. 이거는 이미 실거래가 된 매물을 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손품을 팔 때는 동의 몇 층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동의 타입, 특히나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식은 동, 향, 층, 인테리어, 이 딱 4가지만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동이랑 층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부분은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구축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매물이 8억이에요. 그런데 선호되는 동에 중층 이상의 선호되는 층이고 인테리어도 괜찮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8억에 거래된 매물을 딱 살펴봤더니 동도 비선호되는 동이었고요, 층도 저층이었고, 인테리어도 안 되어 있고, 향도 달랐어요. 내가 보고 있는 매물이 향이 남향이고 지금 거래된 매물은 동향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8억에 팔렸다.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8억이 매력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에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된 매물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비교하기가 힘들 때는 같은 동에 있는 매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동에 실거래된 매물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층이고 인테리어인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게 사는 매물인지 바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선호되는 동과 비교했을 때 매물의 가치를 먼저 찾아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실거래가 된 매물과의 컨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현장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한테 최근에 이게 거래됐는데 혹시 매물 컨디션을 좀 잘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요소인데요.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해요. 이 타이밍을 잡는데 내가 지금 바로 사도 될지 아니면 가격을 조금 더 내고를 해야 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인데, 계약은 성사가 됐지만 계약서까지 썼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거래가 등재를 하지 않는 매물을 찾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매물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가계약금 넣고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약속을 잡아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된 매물을 계약서 쓰고 한 달 이내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재를 해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계약일로부터 최대 30일 안에 거래 등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들은 거의 한 2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약정서 하고 허가 받고 계약서 쓰고 또 한 달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달에서 그 2달 정도로 늘어났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얼마가 거래됐는지를 부동산에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뜨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소장님 최근에 아파트 거래됐는데 아직 실거래 안 뜬 게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지금 몇 동 몇 호에 얼마에 지금 계약금 들어가서 작성했다 라고 하면 그게 진짜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비교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있냐 라고 했을 때 동도 안 좋아, 층도 낮아, 인테리어도 잘 안 돼 있어. 그런데 이게 8억에 거래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매물 컨디션은 이것보다 선호되는 동에 층도 중층 이상의 인테리어도 잘 냈어요. 그런데 7억 8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보다 조건이 안 좋은 매물이 8억에 이미 거래가 됐고 내가 보고 있는 더 좋은 매물이 7억 8천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잡아야죠. 매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물을 7억 8천에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전화해서 혹시 최근에 실거래가 된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실거래가 등재가 되면서 집주인이 거래된 거 보다 보니 나보다 안 좋은 매물이 8억에 거래됐네? 하면 이 집주인은 100% 무조건 호가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요즘은 토호제 같은 경우는 2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같은 매물이 만약에 8억 5천에 팔려도 되게 아쉬운 매물인데 이게 7억 8천에 내가 먼저 거래를 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장을 가고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실거래가 등재 안 된 매물이 어떤 컨디션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더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15대책 이후로 대체적으로 좀 심리가 많이 죽은 상태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부동산 돌아다니고 매물 보면서 부동산 소장님이랑 계속 컨택하고 매수자라는 입장을 밝혀주시면 나중에 먼저 연락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좋은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현장에서만 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로얄동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소장님한테 물어봐요. 가장 거래도 잘 되고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선호되는 동이 어딘지를 보시고 내 매물과 비교하기. 자, 두 번째는 실제로 거래된 매물인데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매물과 역시나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계약은 했지만 아직 실거래가 등재가 안 된 매물을 물어보고 그 매물과 현재 내 매물의 상태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빨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지 아닐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지역 분석도 하고 어떤 지역이 좋은지 호재가 뭐가 있는지 파악한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에 현장에서 매물별 디테일별 비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실전 팁을 알려드렸고요. 언제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소장님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나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면서 좀 선택적으로 판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면 출발 전부터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팔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요. 한번 실습해보세요. 현장에 또 나가보시고 주말 통해서 임장도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